10개 미만이 엄청 많네. 와. 이게 흐름이 이제 계속 뻗쳐나간다 이 말이지. 앞으로 2026년, 2027년이 되면 공급 부족 이꼬르 매매 상승이 아니에요. 앞으로 2년 동안은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으로 가는 그 국면으로 가는 시기다. 맹구님, 네. 요새 서울이랑 경기도 핵심 지역에 아파트 매물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디가 그렇죠? 예시로 분당 네. 같은 것도 요새 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당 같은 곳은 뭐 워낙 공급도 없는 곳이고 네. 또 뭐 재건축 호재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음. 시범단지하고 이제 뭐 양지마을 이런 곳들 좀 먼저 봐야 되겠죠. 삼성, 한신 55개, 50개, 40개. 양지마을 1단지 규모는 좀 작긴 작네요. 6개밖에 없네요. 청구도 4개밖에 없네요. 단지가 이렇게 큰데. 야, 역시 대통령의 힘인가요? 야, 역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파트는 진짜 매물이 적네요. 다들 아무도 팔 생각이 없네요. 그런가 봐. 파크타운도 매물이 많이 작아졌네요. 샛별, 이쪽도 3개, 7개. 정말 적네요. 대체적으로 많이 적은데요. 그죠. 야, 근데 여기가 적으면 이제 여기만 적을까? 판교쪽도 좀 볼까요? 네. 16개. 옛날보다 훨씬 많이 줄었네. 붙들마을 8개. 여기도 대체적으로 매물은 다 좀 작긴 작네요. 서판교 가볼까? 여기도 네,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네요. 좀 더 입지를 낮춰볼까요? 네. 쭉 가가지고 어디로 갈까? 좀 뭐 까치마을. 여기도 뭐 10개, 15, 20개, 30개. 자, 용인 수지로 가보자. 주공 1단지. 용인 수지도 작은데 10개 미만이 엄청 많네. 와. 이게 흐름이 이제 계속 뻗쳐나간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공급이 없는 동네거든요. 지금 전부 다. 그 반대도 있을 것 같은데 쭉 가보죠. 서울은 좀 어떨까요? 강동구 이런 곳. 신축 아파트 대단지. 역시 고덕 아르테온 100개 넘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세대수가 엄청 크긴 하지만 고덕 센트럴도 50개, 60개. 그 다음에 고레힐, 강동. 그래도 강동이 오히려 매물이 좀 더 많네요. 좀 더 가보죠. 네. 고양시 한번 가볼까요? 같은 일기 신도시이긴 하지만 화정동 이런 것들 단지가 크지도 않은데 70개, 뭐 90개씩 있네요. 좀 많다. 그 다음에 주엽동 가볼까요? 문천마을 40개, 20개. 옛날보다 줄긴 줄었네. 그 다음에 후곡 하공가 인근 40개, 30개, 60개, 70개. 그래도 아까 저쪽 남부 지역보다는 좀 더 많긴 하네요. 킨텍스 80개. 네. 확실히 아까 저 분당을 필두로 저 남쪽 지역이 매물이 작긴 작네요. 매매 매물도 적지만 네. 전세 매물이 특히 적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을까요? 당연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당 봤잖아요. 네. 분당에서 우리가 지금 매매가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가를 보면 지금 시범단지 현대 매매 34개, 전세 7개. 다른 단지들 샛별마을 매매보다 전세 매물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작아요. 그리고 월세는 더 작아요. 그게 현재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매물이 왜 이렇게 없나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서울 중심 그리고 준서울권 공급이 너무 없다는 거. 그게 1번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이 없으면 아직까지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사실은 바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공급을 안 하니까 전세가 부족할 테니까 전세 매물이 작아지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매물이 작아져야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그전에 전세가가 좀 있었거든요. 전세 매물이. 근데 그것들이 지금 소진되고 있으니까 이게 소진되면 전세가 무조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매도자가 또 집을 걷어들이고 있는 것도 한몫 가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뭐 많든 적든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매도자가 집을 걷어들이면 당연히 매물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도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물 들어오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매수세가 막 붙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급할 게 더 없어지고 금액을 더 높이고 뭐 팔리면 팔리는 거고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고 지금 완벽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물건이 나오면 생각보다 입지가 좋은 것들은 거래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물이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입지들은 이제 빨리빨리 안 사라지니까 얘가 많아 보이는 거죠. 입지가 좋은 것들은 대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아파트 네. 공급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예측이 가능해서 공급 부족한 걸 미리 알았을 텐데 왜 정부에서는 공급을 미리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아,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주거가 이제 아파트가 메인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집이 부족할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단기간에 아파트를 짓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토지를 마련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짓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사람들끼리 협상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은 서울은 이제 도심 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을 유도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유도하는 입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재건축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곳에 먼저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네. 입지가 제일 좋죠. 걔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걔를 다 재건축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분당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곳에다 혜택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럼 도와주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히려 너희는 안 돼, 좀 낙후된 지역 뭐 이런 지역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줄게 이렇게 자꾸 되는 거고 근데 공급을 많이 못하는 거고 결국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닌데 지금 구도심에 공급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뭐 분양한 게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10년 더 전에 준비를 차곡차곡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분양을 한 거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앞으로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분양할 단지들이 줄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는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공급을 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앞으로 점점 느려질 거다. 그 생각은 듭니다. 재건축, 뭐 분양가 상한제 뭐 여전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례로 여의도 같은 곳을 보면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으로 지정을 해서 속도 빨리 해줄게 라고 했지만 전혀 안 빠르거든요. 대놓고 해줄게라고 한 곳이 안 빠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다는 소리예요? 엄청 느리다는 소리죠. 재건축 천천히 간다. 그리고 지금 뭐 물가 상승률도 높고 뭐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잘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만약에 밀어준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조합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곳들을 밀어줘야 되는데 어떤 곳을 밀어주고 있냐면 너무 안 되는 곳. 자기들끼리 조합원끼리 싸우고 저는 돈 없습니다. 배째세요. 이런 곳들. 구도심 중에서도 정말 낙후된 지역 중에서도 사업 성과가 안 나오는 곳들 아예. 그런 곳들에다가 당근을 줄게 하면서 질러놓은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근데 그 녀석들이 잘 되냐고 보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잘 될 수가 없거든 사실은. 사업성이 잘 안 나오니까. 몇 개, 한두 개 뭐 좋은 곳들이 나오긴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빨리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빨리 되는 곳은 사업성 있는 곳이죠. 그 곳은 이미 그 사람들이 여력이 많아요. 조금만 해주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돈 내겠다고 줄 서 있는데 거기는 안 하고 그 반대되는 지역만 챙기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구도심은 안 되니까 외곽에다가 뭐 하겠습니다 하니까 외곽은 신도시를 해야 되는데 신도시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기 신도시 이야기 나오고 지금 아무 이야기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짜투리 땅 이야기만 나오고 있죠. 짜투리가 많습니다. 우리 그것만 모으면 꽤 많이 됩니다. 100만 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되죠. 이렇게 공급 네. 부족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여러 차례 다뤘거든요. 돌아서면 우리가 까먹지만 네.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보여준 적 있어요. 2011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제가 부동산 이렇게 공부하고 투자할 때 정말 즐거웠어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전국에. 수도권만 하더라도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뭐 하남 미사 다 뒤엎었죠. 동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 옆에 화성시부터 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 진짜 손에 엄청나게 많고, 인천에 가더라도 청라 신도시, 송도 신도시, 큰 신도시 엄청 많았고, 그 작은 택지개발지구도 서창지구부터 해가지고 남들 잘 모르는 서창지구도 정말 많았고,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통틀어도 딱 손에 꼽을 정도예요. 3기 신도시 끝! 왜 이렇게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런 곳을 많이 만들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 그리고 그런 걸 계획하려면 큰 그림을 미리 그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어디서 그리냐면 국토종합 계획부터 그리거든요. 2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5년 단위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게 국토종합 계획인데, 그러면은 이제 10년 전에 국토종합 계획을 보면 앞으로 20년 동안에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10년 전에 그림을 보면 아무 그림이 없어요. 그냥 도심에 뭐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주자, 이런 것만 있어요. 굵직굵직한 사업 이제는 안 됩니다.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비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 했죠. 근데 막상 구도심 정비도 제대로 안 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급이 없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저번에도 결론냈었는데요. 도심 내 아파트 멀리서 찾지 마라. 신도시 가지 마라. 그냥 도심 내 아파트가 똘똘한 아파트다. 그리고 구축이든 시축이든 그냥 서울 구축이 대세다. 이게 표가 될 겁니다. 자, 외곽에 있는 두 채 정리해서 서울 구축 한 개 사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6년, 2027년이 되면 공급 부족 이꼬르 매매 상승이 아니에요. 공급 부족 이꼬르 전세가 상승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전세가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경기가 안 좋고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매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둘 다 내놨었거든요. 지금은 집을 안 내놔요, 아예. 그다음에 공급을 안 하니까 전세 물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으로 가는, 그 국면으로 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트렌드가 2024년, 2025년도는 하락을 하고 바닥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전세가보다는 심리적으로 야, 바닥인데 사야 된다, 이게 강했기 때문에 매매 반등이 먼저 오죠. 근데 지금 이미 2년 지났잖아요. 네네. 26년, 27년 되면 공급 부족이 눈에 계속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하게 된다. 오히려 어떤 지역은 매매는 잘 안 올라가는데 입지가 좀 수요가 떨어지는 곳은 전세가 올라가는 게 눈에 띄게끔 그런 지역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리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패닉 바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별 생각도 없는데 주변에서 막 사니까 따라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리해서 사는 사람들. 영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긴 잡았는데 이제 어디를 살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싼 걸 사요. 싼 건 어디 있어요? 건물은 새 것처럼 보이는데 저렴해야 그게 싼 거잖아요. 허름한데 비싼 거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말을 하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표를 구축이든 신축이든 서울 구축이 대세다. 이거를 이제 명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겉모습을 가면 자꾸 외곽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를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살지 말지 판단은 빠르게 하되 어디를 살지는 정말 신중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 그 입지력을 가지고는 엄한 걸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좀 몇 개월을 공부에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아요. 네. 왜 투자를 몇 억을 했는데 한 번 선택하면 수년이 지나가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입지를 잘 보고 현혹되지 말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성동구에 가면 행당동 있고 행당동 역세권에 행당 뭐 대림이라고 하는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방 2개 복도식이에요. 금액이 막 8억, 9억 정도 하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은 저기 뭐 성북구나 뭐 다른 은평구나 더 외곽으로 가서 신축 아파트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파트가 좀 더 비쌌어요. 금액도. 근데 지금 시세에 누가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 행당동 구축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먼저 오른 거는 외곽 신축이 좀 더 먼저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는 결국 더 안쪽 입지의 구축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입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보면서 잘 선택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랭구님에게 이런 좀 상담이나 교육 상담으로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홍보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집 마련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재테크 중에 가장 쉬운 게 부동산 재테크예요. 네. 주식이든 코인이든 본인이 잘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정말 내가 봤을 때 바보도 그냥 돈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이고 평균 이상의 입지를 사서 10년 동안 보유했는데 실패할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않아요.
주식은 사실 10년 보유했는데 우량하다고 샀는데 제자리거나 빠진 그 물건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거의 100개 중에 99.9개는 대부분 다 상승을 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깨우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될 거고, 그 기본기를 다지려면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는 정규 과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물고기 정규 강의를 들으면 생각이 마인드가 바뀐다. 그 다음에 조금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네트워킹 쌓아가고 조금 몰랐던 것들 공부해가고 이제 약간 숨 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최근에 푸른 학교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뭐 그런 곳에 와서 즐겁게 좀 부담 없이 참여를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푸릉에서 요즘에 무료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단톡방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유료급 강의를 무료로 하니까, 물론 홍보 한 2% 합니다. 그렇지만 98%는 진짜 도움되는 내용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와서 들어보시고 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번에 고정 댓글에 남겨주시나요?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아파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재개발, 재건축, 신축. 이것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세 개를 제외하고 입지. 입지가 좋으면 다 된다. 이게 이제 외곽을 가서 어설픈 재개발, 뭐 외곽에 있는 어설픈 재건축을 사는 것보다 그냥 뭐 입지만 좋으면 그냥 구닥다리 구축이라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네. 막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입지가 다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신축이 있을 텐데 재건축과 재개발은 신축 따라쟁이입니다. 신축이 안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전세가가 오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허물어야 되니까 나중에 1억까지 떨어집니다. 신축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떨어지는 게 재건축인데 상승폭은 더 큽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따지면 신축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드가 조금 작고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은 저는 신축을 하라고 하고요. 나는 가성비 필요 없습니다. 제일 좋은 입지 어딥니까? 라고 보면 신축보다 재건축 입지가 더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재건축을 사야 돼요. 가성비 안 따지는 분들, 나중에 많이만 오르면 됩니다. 그분들은 재건축. 재개발은 재건축, 신축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입지가 좋은 곳은 재개발이 없습니다. 서울에 어디가 있어요, 재개발이? 몇 개 있죠. 성동구에도 있고 동작구에도 있고 몇 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있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투자 금액이 확 적게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또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재개발도 꼭 고려할 필요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마진이 어디가 높은지 보거든요. 제가 지도에다가 이렇게 막 표기를 해놓거든요. 안전마진이 한 7억 넘게 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투자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고 싶다 생각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진짜 드라마틱한 결과가 만들어내기도 하죠. 사람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네요. 여유가 많으면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재건축 해라. 그게 아니면 신축해라. 내가 정말 좀 똘똘하게 막 분석을 좀 잘해가지고 가성비를 좀 수익까지 극대화해보겠다 하면 재개발도 좀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